V자 반등을 따라가던 우리 증시가 2,700선과 800선에 대한 저항 느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역시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넘버에서 저항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장은 배터리주가 그래도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유한양행 우선주가 14%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본주도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지금은 탄력을 거의 다 둔화시키면서 2%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우선주도 개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9만 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개발한 3세대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이 병용 요법으로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오면서 셀온더 뉴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한양행 우선주뿐 아니라 이전에 유한양행 쪽으로 이 레이저 티닙을 기술 이전했던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히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9%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 건설주 GS건설과 함께 이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최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설주인데요. 오늘 주가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KC코트렐이 8.75%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7.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디에프와 함께 오늘 남북경협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7% 상승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 소식 이후에 급락을 하다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상승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삼부토건의 주가 반등 눈에 띄고 있고요.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롯데 이노베이트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재료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와 주차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7%까지 상승하며 28,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녹십자가 6.5% 상승, 오늘 바이오주가 좀 혼조 양상인데 녹십자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5.7%,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5%까지 오늘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SG 글로벌 5.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파미셀이 10%까지 이틀 연속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엠폭스 수혜주로 주목을 받다가 이틀째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 연관해서 신풍제약도 오늘장에 차익 실현 매물, SD 바이오센서도 7%까지 조정입니다. 국제약품 6.68% 하락인데요. 코로나 치료제 덱사메타손 이슈에 따라서 올랐었던 종목인데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오늘 태양광주 조정인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7.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HLB 글로벌 6.8%, 주연테크, 이수화학, 진원생명과학, 한국화장품제조 나란히 5%에서 6%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화장품주, 또 코로나 확산 수혜주 나란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상승 종목 중에 애경케미칼 가져왔는데, 일단 또 오늘 탄력이 좀 나오다가 순식간에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경케미칼을 가져온 이유 자체가 지금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애경케미칼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한농화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전고체 배터리나 혹은 이제 말씀드렸던 애경케미칼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지금 이 배터리 화재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또 수급을 이어서 받아준 만큼 아마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또 양봉으로 전환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나노팀 같은 열폭주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종목들 보게 되면 물량이 지금 상당히 또 강력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여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들어왔었던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들어온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열폭주, 그다음에 배터리 화재 수혜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한 차례 정도는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살짝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은 탄력이 살짝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전고체나 혹은 이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또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어제 오늘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준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한 차례 정도 또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또 최근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추세를 또 살짝 깨버리는 오늘 개파락이 또 이제 나와버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슈를 좀 보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만 원 구간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구간이 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또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 부딪히고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또 하락이 나오느냐의 약간의 갈림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8만 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을 앞둔 상태에서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하면서 그대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결과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8만 원을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또 일시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그대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이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경계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확인 이후에 방향성 드러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관련주 가운데 이램은 바나듐 배터리 관련주,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한 차례 더 시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주목해서 배터리 화재 관련주 이들 중심으로 체크해보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TDS팜이 174.62%까지 급등하면서 35,7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3,0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됐고 장중에 39,000원까지 오르면서 3배까지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급등을 했다가 약간 탄력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원익 등 원익 그룹주의 강세에 나오고 있는데 원익 상한가, RT캐스트가 25%, 캐리와 이램까지 20% 내외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16%까지 강세 보여주면서 2,7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등 마리화나 관련주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15%, CNH, 다산네트워크스, 노건 CNI가 나란히 13%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가보시죠. 그동안 코로나19 또 엠폭스를 타고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셀리드가 23%까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6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이고요. 앞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독자적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을 각국에 특허 등록했다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8월 들어서 이런 특허 등록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300%까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요. 주식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오늘자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물량 신주 상장일을 앞두고 이런 유상증자 물량 상장과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셀레믹스가 12% 하락이고요. 세니젠, 엠폭스 관련주 12%, 수젠텍 10%까지 하락하면서 엠폭스, 코로나19 재확산 수혜주들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린생명과학, 나노엔텍,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내외 하락이고요. 이 밖에 하이젠 RNM, 젠큐릭스 9%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젠큐릭스는 코로나19 진단 모멘텀과 폐암 진단 키트가 다가오는 다음 달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포스터 초록에 채택됐다라는 이런 폐암 진단 키트 이슈도 함께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하락하면서 9% 조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떤 종목 눈에 띄실까요?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또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약간의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오성첨단 소재, 그 다음에 뭐 현대약품,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같은 약간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게 오성첨단 소재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성첨단 소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오성첨단 소재 이 종목 하나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이제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접근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딩에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오성첨단 소재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해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SP 소프트 관련해서 AI 종목들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새로운 구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이제 이 진단 키트가 어느 정도는 슬슬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수급이 도는 섹터군들이 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반응이 나올 텐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SP 소프트나 혹은 뭐 폴라리스 AI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장이더라도 수급을 크게 안 받아줘서 AI 소프트웨어 섹터군들은 전체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어제 들어간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어제 들어갔었던 물량을 또 오늘 다 뱉어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제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슈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했고, 반응을 하는데 워낙에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응폭이 상당히 컸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급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어제 오늘의 단발적인 이슈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구나
로 이제 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은 굉장히 또 다양한 섹터군에서 반응이 나오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갔었던 뭐 어제 이제 열폭주나 전기차, 화재, 배터리 정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잘 나오잖아요. 뭐 민테크나 뭐 혹은 이제 뭐 이램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전고체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잘 나오는데 지금 수급이 들어가지 않아 버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대로 또 물량을 뱉어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또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앞으로 이제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금리 인하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한 이제 이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종목들 중에서 확실하게 선별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면서 힘을 받는 해리스 대세론, 이에 따른 부담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성 첨단 소재에 한해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하자. 하지만 난이도는 좀 높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낙폭과대 인식과 엔비디아 효과로 어제장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수급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랭킹 업앤다운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